하셨다 그래가지고요. 정말 네. 놀라운 진행이십니다. 지금 이현주 의원님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그걸 알고 바로 말씀하셨는지 네. 모르겠어요. 의원님 이제 오셔갖고, 들어오시죠. 예. 예.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김한규 의원님께서 당의 전략을 이현주 의원님이 말씀해 주실 거다 예고하셨는데 정말 놀랍게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무한 반복 루프를 계속 가느냐 이거를 벗어나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 네. 저는 최고위원들은 그런 걸 있을 얘기하면 거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비밀입니다. 지금 비밀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래도 이현주 의원님 오셨으니까 잠깐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회의 마치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안 마쳤는데요. 아유, 거의 예. 이제 중요한 거는 끝나서 제가 중간에 살짝 이렇게 살짝 나왔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두 분이 안녕하세요. 산자리에서 같이 활약해주고 계셔가지고 네. 요 그림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그러셨구나. 섭외를 드렸던 건데 네, 또 오늘 또 회의가 공교롭게도 길어져가지고 이렇게 네. 짧게 이야기를 네, 드릴 수밖에 그러게 없는 상황인 것 말이에요. 같은데요. 그래도 김한규 의원님한테 많이 이야기 들었으니까 토스 주시는 것으로 여튼 김건희 특검법이 11월 14일에 올라갈 경우에 이후에 이제 재의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역구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지지자들한테 어쨌든 뭐라도 좀 결론 좀 내렸으면 좋겠다.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똑같은 이제 무한 반복이 너무 싫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만큼 했으면 좋겠지만 이만큼 하더라도 하여튼 결론 좀 내려달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여기 이제 13개가 있어요. 항목이 예, 특검 대상이 되는 비리 의혹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네. 일단은 다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이거 뺄 수는 없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이거는 받을 것 같고 혹시 이거는 안 받을 것 같고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건 좀 조율을 할 생각이고요. 또 열려 있다라고 이미 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열려 있으니까 얘기를 해라. 뭘 받을 수 있고 뭘 안 받을 것인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제 방송 같은 데서 저쪽 최고위원을 한 번씩 만나거든요. 네. 예. 그래 이제 좀 서로 얘기 좀 합니다. 오. 네. 그럼 좀 고민이 있나요? 거기도 안에 친윤과 친한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사실 어떤 기류인지 따라가지고는 말이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사실은 그쪽도 고민은 좀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 한동훈 대표가 줏대가 없어요. 배짱이 없어요. 배짱이. 그러니까 고민은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결단을 못 내리는 거죠. 결단. 그러니까 나온 게 특감법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감법 이렇게 못할 거라고 아까 이야기하셨어요. 세 발의 피 같은 느낌, 그죠? 이게 이렇게 막 겨우 막 덜덜덜 떨면서 뭔가 하는 느낌. 사실 특감법이라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은 장래의 어떤 비리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지 이미 있었던 것을 조사하고 수사해서 처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지금 이미 저질러진 것들 그렇죠. 의혹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방 차원의 얘기를 지금 꺼내고 앉아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완전히 한참 지나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진작 그 얘기를 하지. 한 작년만 했어도 한 1년 전만 꺼냈어도 어떻게 보면 여론이 그렇게 그죠? 좀 우호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참 백 얘기 나왔을 때 뭐 사과를 하니 안 하니 그랬을 때 사과가 아니라 뭐 특감법이라도 해서 특별감찰관이라도 그래서 감찰을 받도록 하자라든지 이렇게라도 했으면 아마 그거는 우리가 동의해 줬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3개 건의 특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특별감찰관 얘기를 하니까 뭐 다 좋은 얘기인데 어쨌든 특검부터 결론 내리고 특감도 통과시키자 이런 입장이죠 저희는. 네. 의원님 시간 잠깐 좀 더. 네네. 예. 괜찮으신 거죠? 네. 최고위원의 전략을 저도 좀 듣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바로 여쭤보시는 것으로. 아는 척하고 얘기하려면 당 지도부의 의견을 오늘 그리고 이제 것으로. 이런 이거는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또 세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요. 키워드 위주로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이제 어쨌든 답답해하시는 시민들이 계시니까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자신들이 정말 빼고 싶은 게 있고 넣어도 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을 좀 분리시켜서 빼고 싶은 것을 가지고 압박하고
좀 뭐 크게 자기들은 뭐 넣어도 되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딜을 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네, 아까 이제 김한길 의원도 굉장히 이제 결국 여론이 핵심일 것이다. 여론이 얼마나 폭발하냐에 따라서 이제 국민의힘도 좀 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것 같던데. 뭐 그거는 뭐 당연하죠. 예, 사실 폭발을 하면 뭐 그냥 13개 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이슈가 결국은 사람들 지난주에 난 한국갤럽도 보니까 부정평가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던데요. 김 여사가 잠깐 활동을 자제한다고 했지만 또 지금 잠깐 폴란드 대통령 부부 만났을 때 나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활동을 하실 것 같이 보이는데요. 뭐 지금요? 예, 김건희 여사와 조만간요? 행보와 관련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뭐 당분간은 못 나오겠죠. 요거 결론 날 때까지는. 근데 아마 요거 결론이라고 하는 게 특검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이분이 굉장히 조음이 있으셔서 못 참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검법 재의결 결론 날 때까지만 아마 참지 않을까. 아, 네. 통상 과거에도 명품백 사건이 무혐의 받으면 마포대교 순실을 가고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무언가 털어주고 나면 다시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은 안 바뀌시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는 안 바뀔 네. 것이다. 예. 근데 보면 어쨌든 뭐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예. 주장에 의하면 그 국힘의 그 공천에서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공천에 개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아예 윤석열 대통령도 건너뛰어서 그죠? 아예 건너뛰어서 이준석 대표랑 같이 그죠? 그러면 참 그런데 이게 참 뭐 딜레마 뭐 아이러니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하나의 일례를 들어서 그 오늘인가 어젠가 보니까 그 김진태 지사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김진태 지사가 훨씬 여론이 높았어요. 당원들 사이에서. 네네. 그리고 황상무인가? 황상무, 예. 그분은 사실은 듣보잡이었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네, KBS 앵커를 하신 바가 그러니까 있죠. 이제 예. 당원들이나 당 사이에서는 그렇죠. 예, 예, 당원들이라든가 예. 대중들 사이에서는 듣보잡이었어요. 아,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그분이 나왔는데 그분이 이제 윤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윤핵관들 사이에서 미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김진태 지사하고 경선을 하면 절대로 못 이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김진태 지사를 말하자면 그 컷오프를 시키고 벼랑간 그 황상무를 갑자기 그냥 단수로 줘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돌아가서 이제 그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국민의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 직전이라 직후라 뭐 그냥 공천 받으면 다 되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막 굉장히 반발이 컸는데 거기에도 김 여사가 개입돼 그렇죠. 있다라는 근데 이제 의혹이 갑자기 있죠. 이제 예. 나중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그것이 번복이 되면서 경선을 하라고 번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도부가 제대로 마음 먹고 했구나. 이렇게 제대로 재심을 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까 제가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하는 게 그럼 김 여사가 당과 대통령을 지배하고 있었네 모든 것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쨌든 그 당시에는 김 여사가 제대로 판단한 거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뭐지 이것은? 그러면 국민의힘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네, 그죠? 아주 웃기는 상황이 되는 굉장히 거죠. 혼종인 상황이네요. 예. 그죠? 아주 비선인데 비선의 판단이 옳았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뒤늦게 너무 하게 웃기는 된다면 완전 코미디 같은 예. 상황인 거죠. 예. 국민들도 네.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 여사 다시 좀 공개 행보할 네. 거라고 김한규 의원은 보세요. 저는 그 외교 일정에는 참여를 계속 하실 것 같고 예. 만약에 좀 있으시면 외교 사저들 많이 오시라고 하면 되겠죠. 아니면 본인이 이제 대통령 모시고 한번 나갔다 오자. 어차피 여기서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뭐 이러실 수는 있고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상 쉽게 이제 외교 행보가 아닌 일정까지 참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고 특히 대통령실은 전혀 없을 거라고 예. 보고
왜냐하면 특검하면 뭐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아무리 여당의 우호적인 특검이 들어가더라도 일단은 굴러가기 시작하면 드러나는데 어떻게 다 숨기겠어요. 그걸 못하는 거라서 절대 받을 수 없다. 만약에 저라면 제가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였으면 도이치모터스 기소를 하게 하자라고 해서 정리했을 것 같아요. 왜냐? 예. 도이치모터스는 주범도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구속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너무 답이 뻔히 보이는 쉬운 길이 있었잖아요. 그냥 단지 김건희 여사가 재판받으러 가는 게 좀 번거로워요. 근데 우리 이재명 당대표는 재판 그렇게 많이 받으시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이제 정치를 하면서 그렇게 수사를 받는 사람도 있는데 본인은 아마 선출직 나올 거 아니면 전과 있는다고 해서 큰 문제도 없는데 이건 그냥 사랑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사랑꾼. 보호하려고 이 정상적인 기소까지도 막는 아니 구속될 것 같으면 욕 먹더라도 좀 피하려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도이치모터스는 이미 검찰에서 주범도 집행유예 받을 수 있게 공소유지를 해서 별게 아닌 사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처리할 수 있었는데 안 하는 거 보면 저쪽은 어떤 한이 있어도 특검은 여당 의원들이 찬성 못하게 좀 분위기를 만들 거다라는 생각이죠. 네. 예. 아니 그런데 이제 그때 이렇게 막 그 검찰에서 그 얘기가 막 흘러나왔을 때 저는 그렇게 할 건가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할 건가? 기소를 할 건가? 혹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한 거 아닌가? 상식적인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네네. 아니 혹시라도 네. 왜냐하면 그게 가장 그렇죠. 만약에 그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가장 현명한 네.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이미 공범들이 다 이미 기소가 됐고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나올 만한 증거는 다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더 뭔가 확대할 수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제가 국민의힘 쪽이다. 그러면 그거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 13개 중에서 만약에 뭐 소수 몇 개를 합의해서 받는다라고 하면 도이치모터스는 받지 않을 거고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 또 그렇죠. 예전에 대통령 취임 있었던 전의 일이니까. 일이고 그러니까 국힘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좀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또 아까 제가 김진태 지사 그 공천권 얘기했지만 그 김건희 여사가 없어지면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 예,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냥 역시 물러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참 이게 정말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돌 맞고 가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한 제가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게 정말 웃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돌 맞고 가다니 그거는 자기 개인사일 때 돌 맞고 갈 수 있는 거지. 근데 국민들이 주권자인데 자기가 뭔데 돌 맞고 그냥 갑니까? 주권자가 돌을 던지면 그죠? 그러면 자기는 이제 주권자한테 미임받은 사람이니까 주권자가 돌 던지면 자기는 맞고 쓰러져야지. 돌 맞고 갈 수가 없어요. 네. 네. 한국갤럽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이 댓글에 뜨겁게 두 분과 심지어 한동훈 대표까지도 X세대라는 이야기를 네.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게 있어서 네. 이현주 의원, 김한규 의원, 한동훈 대표도 전부 X세대인데 스타일이 네. 다 다르다고. 7273, 74년생이죠. 네. 아니 X세대 정치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한국갤럽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한동훈 대표는 근데 뭐 사실은 같은 세대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그나마 이렇게 보면 이런 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뭐 조금 관심사랄까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우리 세대가 그래도 위의 세대보다는 뭐 자본시장에 관심도 좀 많고 그다음에 경제도 좀 관심이 두 많고 분도 그러시죠. 예. 그런 면에서는 비슷하구나. 그런 좀 현실적이고 그런 건 좀 비슷한데 이분 역시 검찰에 너무 오래 계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말끝마다 보면 사법적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 건 좀 많이 다르신 것 같고 그다음에 검찰하고 상관없이 이분 상당히 독특하신 게 굉장히 이렇게 까치발 들면서 되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또 그런 걸 즐기셔요. 이렇게 보면 또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서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여하튼 좀 더 저는 이제 같은 세대로서 조언을 하자면 좀 뭐 인생 뭐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대표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하고 어쨌든 이미 갈라서지 않았어요. 그죠? 이미 그냥 이제 사실 좋아지긴 힘들어요. 그렇죠. 그 그리고 사진 나온 이후로는 윤석열 예.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이렇게 눈밖에 나고 한 번 꽁하게 마음 먹으면 절대로 절대로 뭐 그죠? 예. 관용을 베풀거나 뭐 이게 툭툭 털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밴댕이 송아따지 같은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주눅들지 말고 왜냐하면 그 전에 자기 상사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 주눅들지 말고 배짱을 가지고 그냥 어차피 한 번 하는 정치인데 그죠? 여기는 배짱을 이제 가지고 한동훈 입장에서 보면 출구가 따로 없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잘 지낼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잘 지낼 방법이 없으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죽임을 당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치고 그냥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밟고 올라서든 아니면 뭐 어쨌든 간에 부딪힌 다음에 쫓겨나든 그래도 어쨌든 충돌해가지고 자기가 배짱 있게 나가느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맞서라. 한 번은 맞서라. 예. 저 같으면 그렇게 예. 하겠어요. 예. 또 다른 X세대인 김한규 의원이 조언하신다면요? 요즘 그 아파트 유행이잖아요. 예, 로제 브루노마스인데 한동훈 대표도 뭐 SNS에다가 그 얘기를 하고 조국 대표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요즘 뭐 릴스를 보면 맨날 그것만 떠갖고 이거를 추워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비슷한 세대를 살고 있구나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는 느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한동훈 대표나 뭐 하여튼 그 주변에 좀 젊은 정치인으로 국민의힘의 주류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여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세대의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정치를 못하면 우리 세대까지도 같은 급으로 매도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깊은 생각까지. 그냥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에선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제가 국민의힘에 전 현직 의원 현직은 지금 우리 또래가 사실은 많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근데 전직 중에 뭐 예를 들면 뭐 김세연이라든지 김상민이라든지 꽤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지금도 친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어쨌거나 우리 세대가 이렇게 좀 말하자면 좀 성숙해진 정치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좀 다른 정치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 한참 막 80년대 그 민주화 투쟁의 그 세대는 여하튼 간에 이 독재와 반독재 투쟁 이것이 이제 대립적 구도 속에서 정치를 계속 해오고 학교 다닐 때부터 그 구도 속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전후에 자기가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죠? 이 묵은 뭐가 있어요. 묵은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불신과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프레임 같은 게 패러다임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이제 우리 세대만 해도 당 약간의 차이에 의해서 당을 선택하고 그 속에서 약간의 차이가 생기긴 했지만 그치 근본적인 차이는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60이 되고 이랬을 때는 조금 다른 정치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표 네. 정치인이시니까 또 관련해서 이야기를 여쭤봤는데요. 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 한국갤럽에서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금 최저 지지율을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좀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좀 디커플링되는 모양새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네.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민주당으로 또 바로 옮겨오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현주 의원님께서 먼저 한번 말씀 그게 주시면요. 사실은 저게 요즘 저를 좀 우울하게 하는 지점이에요. 네, 이제 저는 그 이번에 이제 부산 그 보궐선거에서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그래도 이길 거라고 뭐 간발의 차이라도 이길 거라고 여론조사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현지에서 이렇게 보고는 제가 대표께 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저렇게 차이가 나게 질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 10% 정도로 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한동훈을 살리자 이런 것도 좀 있었고 보수들 사이에서 마치 영광에서 이재명 대표를 살리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처럼 막판에 그런 결집이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게 어쨌든 총선 때보다 보궐선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결코 좋아진 건 아니다. 예. 그죠? 그러면 뭐 나빠졌다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는 게 보궐선거니까. 그렇지만 좋아진 건 절대로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어떤 정치의 지향, 정치의 국면이나 전국의 우리 상황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좀 뭔가 지금 어딘가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권은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데 이게 딱 끝날 거 아닙니까? 뭐 탄핵이 되든 뭐 임기 단축 개헌이 되든 아니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식물 정권 상태에서 그냥 임기를 마치고 다시 이제 대선을 하든 결국에는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뭐예요? 대선에서 다음 정권을 우리가 창출하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권을 만들자라는 건데 이 정권을 만드는 그 대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 질문에서 갑자기 답답해지는 거예요. 지금의 이 아까 그거 있잖아요.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그래서 그렇다면 왜 그럴까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윤은 되게 싫은데 민주당에 대해서 아직 믿음이 완전히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대안이까지가 안 된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못 간 것 같다. 못 간 거죠. 예. 여기는 좀 싫어. 이제 좀 여기를 좀 끌어내리자 내지는 뭐 심판하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싫은데 그 대안이 민주당인가 이런 거죠. 민주당인가 이 물음표. 있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 그러면 이것을 민주당이 다가 돼야 되는데 예컨대 이제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탄핵하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를 사람들이 겪었죠. 탄핵 이후에 다시 해봤더니 많이 실망하신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러면 당신들은 그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뭘 보여주는 거야? 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신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뢰 그다음에 지금 너무 살기 힘들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싫어하는 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 민주주의라든가 독선이라든가 뭐 이런 건 좀 나아지겠지만 그러면 네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제가 어렵고 뭐 이렇게 뭐 무능하고 뭐 등등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너희들의 비전은 뭐야? 이런 것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우리가 조금 더 국민들한테 믿음을 줘야 된다. 지도부로서의 고민이 굉장히 좀 묻어나는 말씀이신 여러 것 가지 같네요. 아직 뭐 제가 결론도 나지 않았고요. 근데 보궐선거 이후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질문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이 좀 무거워요, 사실은. 네, 심지어는 좀 우울하다 이런 말씀까지 되게 무겁습니다, 솔직하게 해주신 사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막 윤석열 대통령 비판을 막 하다가도 한 번씩 멈칫하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돼 어떻게 있나? 대안이 되어오고 있냐? 우리는 준비돼 있나? 뭐 이런 거죠.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부족한 지점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경제나 이런 부분이신 건가요? 글쎄요. 뭐 일단
신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신뢰를 아직은 주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이 있겠죠. 그 신뢰라는 면에서.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투쟁도 하고 하면서 그걸 다 갖추기가 참 힘든데요. 다 해야 되잖아. 굉장히 솔직한 말씀이시네요. 예. 다 해야 되잖아. 예, 예. 또 이게 그거 한다고 또 투쟁 열심히 안 하면 또 그래서 또 욕 먹고 그죠? 다 해야 이 되는데. 지도부의 고민을 들으신 이 국회의원 당원으로서도 어떠십니까, 김한규 의원님?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부는 자아 비판해도 되지만 저희가 또 얘기하면 당내 불화처럼 뭐 보일 수 있으니까 그냥 지도부를 믿고 저희는 뭐 다음 지방선거 전까지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 주실 거라 네. 신뢰를 하고 저희라도 신뢰를 해야죠. 국민의 신뢰가 부족하다고 하니. 네, 굉장히 충실한 당원의 모습으로 지금 김한규 의원님이 마무리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끝으로 좀 상임위 이야기를 제가 이현주 의원님한테는 못 여쭤봤었는데요. 그 좀 본인이 꼽기에 이 상임위 이야기는 좀 하고 싶었었다라는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김한규 의원님한테는 소위 말하는 의료대란 이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당사자성도 있으셨으니까 그 두 개를 좀 마지막 질문으로 드릴까요? 저는 오늘 올 때 상임위 얘기한다고 해서 왔는데 상임위 얘기 지금까지는 거의 안 한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해주십시오. 예. 네. 네. 내가 먼저 얘기할까요? 뭐 두 분 중 아무나 먼저 하셔도 됩니다. 먼저 얘기하세요. 산자위 네, 관련해가지고. 네. 아까 산자위가 예. 관심을 덜 받았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만 했고 이슈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채권원전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과연 우리가 원자력 분야에서 독립된 기술을 갖고 있느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로 우리 원전을 지었는데 우리가 과연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무관하게 수출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해서 결국 장관도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부에 신고를 해줘야지만 된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확인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부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웨스팅하우스하고 체결한 계약이라든지 기존에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하는데 절대 안 주고 있었던 거를 이제 왜 안 주냐라고 했더니 뭐 비밀 때문에 못 준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미국 소송 과정에서 그냥 홈페이지 법원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이현주 의원님도 그렇지만 이제 법조인이다 보니 한국 변호사지만 이제 그런 것들의 경험이 있어서 이제 확인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는데도 끝내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안 주고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확인하는 건 어쩔 수 없고 본인들이 밝히고 싶지는 아닌 거예요. 그걸 보면은 이게 뭐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전 세계 시장이 엄청나게 커서 우리가 앞으로는 계속 수출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아직은 우리가 독립을 못한 상태다. 솔직하게 그냥 인정하고 우리한테 이렇지만 그래도 수출을 하면 또 우리 목도 이렇게 되고 국내에서 짓는 것보다는 외국에서 짓는 게 낫지 않냐. 예를 들어 반대하시는 분들한테도 뭐 이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솔직하지 않은 것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태도. 눈치 보고 뭔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면 대통령실에서 싫은 소리가 나올 것 같으니 그냥 자료 미제공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특징이었고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질타를 하려면 저는 상임위에서 여당 위원장이 고발을 안 할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면 여당이니까. 본회의에서 고발하는 방법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당 지도부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갖고 있는 상임위의 문제들을 쭉 모아서 일부는 본회의에서 고발하는 선례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옆에서 제안을 하시고 계십니다. 선례를 하나 만들어 달라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체코 원전하고 이제 그 대왕고래하고 두 개가 이제 큰 이제 건이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좀 미래지향적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그러니까 그 지금 보면 발전소는 여기저기 이제 특히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를 많이 지었는데 이거
것들을 이런 발전 설비들을 연결하는 그 수요처가 있는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송배전망이나 개통 설비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한전이 적자가 많다고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손 놓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그러면 국가라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지금 산업 경쟁력 운운한다는 것은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보면 이제 전력 산업 기반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금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쓸 수 있는데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라도 쓰자. 다행히 여당에서도 그 부분에선 동의가 돼서 저희가 이제 그 얘기는 산자위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지금 기재위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기재위에서도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요. 보시면 대왕고래도 그렇지만 좀 일관된 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냐 하면 이분이 어떤 일이 좀 뭔가 자기가 생색날 만한 일이 생기면 일이 무르익지도 않았는데 잭팟부터 막 터뜨리면서 마구 설레발을 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망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근데 그것이 일관되다. 자, 생각해 보세요. 대왕고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체코 원전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거고 그다음에 사실 의료대란도 비슷한 거예요. 제대로 대화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2,000명 팍 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했잖아요. 그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가서 코끼리가 막 휘젓고 나오는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그래서 체코 원전도 예를 들면 이게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원전이 사실은 말이 원전이지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그 원리가 핵 발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핵 무기의 원리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핵 보유국이 대부분 핵 발전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NPT가 공인한 핵 보유국이라는 것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렇게 5개 나라가 있고 이 핵 보유국이 아닌 나라 중에서 자기가 기술을 개발해서 핵 발전을 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캐나다가 있어요. 그러면 이 캐나다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자기가 핵 보유를 하는 나라인데 그럼 우리는 지금 뭐냐 미국한테서 경수로 기술을 가지고 와서 핵 보유국이 아닌데 핵 발전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세상에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미국이 과연 이런 구조 속에서 설사 우리가 기술 개량을 엄청나게 해서 사실상 우리가 거의 독자 개발에 가깝게 했다 손 치더라도 우리 주장대로 허용해 주겠습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미국하고 수출 통제, NPT 상의 수출 통제 문제도 그렇고 지적 재산권은 그 웨스팅하우스하고의 회사 간의 문제지만 더 크게는 국가 간의 문제까지 다 얽혀 있는데 이게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막 터뜨리면서 24조? 뭐 하면서 현수막 다 붙여버린 거예요. 여기저기 다 붙어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미 그것은 조짐이 있었던 게 23년에 워싱턴 갔을 때 워싱턴 선언 안에 미국이 문제 제기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이. 요 이야기 근데 조금 좀 길어졌죠. 너무 길어진 것 어쨌든 같아가지고. 제 얘기는 뭐냐면 얼마나 한심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한심하냐 다 알 수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틀림없이 야 그거 잘 됐어. 와 우리가 입찰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 됐어. 와 이거 발표하고 좋아 빠르게 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현수막 다 걸어 뭐 이랬겠죠. 시간 관계상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 말씀으로 이야기를 좀 못하신 게 있으시면 그걸 해주시면서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대통령의 문제는 그냥 일 못하고 뭐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의료 대란 이제 문제가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 누구한테는 그냥 잘못된 정책일 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이게 뭐 삶과 죽음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조금 정신을 차리시고 의료 대란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
그 시작은 기본적으로 사과와 책임자의 사퇴 이런 걸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대통령이 저는 변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안타깝지만 제가 그 사람의 본성을 보면 절대로 변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포기하고 그런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라도 좀 협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통령이고 여당이지만 이미 이제 국민이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대통령인데 그냥 뭐 그러나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여당에서라도 국민들을 생각해서 금방 김만규 의원님 말씀하신 네. 대로 의료 대란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요. 우리가 사실 얼마든지 조금 버겁고 굉장히 복잡해지긴 해요. 대통령하고 바로 해결이 안 되면 우린 대통령제 국가라서. 하지만 국회에서라도 합의가 되면 대통령도 압박할 수 있고 법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라도 의원들이 조금은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협의할 의향이 있으니까 제발 이 국면에서 이렇게 딱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다 사방이 막혀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들을 좀 시원하게 하는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내주신 김한규 의원님한테 특히 감사드리고요. 또 멀리 또 급하게 와주셔가지고 또 이현주 의원님한테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대부분의 보험은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 등을 통해서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 꼭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되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 대표번호 1644-1236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거나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박성태, 장성철 두 사람과 함께하는 여의도 박장대소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